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냄새나고 늙었다고 무시했던 시골이장님이 알고 보니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면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이장 최종식 할아버지와 그를 무시하던 백만장자 사업가 박도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산불이라는 위기의 순간을 통해 드러난 할아버지의 놀라운 과거와 그로 인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한 남자의 변화까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금빛 햇살이 고요한 산자락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작은 시골 마을 안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회관 앞을 쓸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 않고 대청소를 하는 최종식 할아버지.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이 인상적이죠. 종식 할아버지는 이 마을의 이장으로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마을 청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빗자루가 콘크리트 바닥에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네요.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합니다. 아이고, 이장님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 지나가던 김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죠. 날이 좋네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군요. 종식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지고 있었죠. 매일 아침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챙기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묵묵히 손을 내미는 사람. 그게 바로 최종식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의 헌신과 성실함은 안산리를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창문을 내리자 세련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보이는군요. 바로 도시에서 온 부동산 사업가 박도연. 나이는 40 중반으로 보이며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여기가 안산리 맞죠?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왔는데요. 도연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싼 차와 옷차림이 눈에 띄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도연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반말, 시골 생활을 비하하는 말투, 그리고 이장인 종식 할아버지를 그저 마을 어르신으로만 여기는 태도까지. 이장님이요? 아, 그냥 마을 어르신이죠 뭐. 시골에선 나이 많은 분들이 의뢰 그런 일 하시잖아요. 도연의 말에 주민들은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도시에서 온 손님이니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종식 할아버지 역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도연의 등장으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도연이 마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호화로운 전원주택을 지었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지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도연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마을회의 때 보이는 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뭐 그리 회의할 게 있다고. 시간 낭비 아닌가요? 도연은 중요한 마을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늦게 와서 중간에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참석하더라도 마을 어르신들의 의견에 코웃음을 치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종식 할아버지에게는 존중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좀 구식 생각 아니에요? 요즘은 다 바뀌었습니다. 시골 마인드로는 발전이 없어요. 마을회관에서 열린 원래회의. 도연은 종식 할아버지의 의견에 이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위해 봉사해온 이장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죠.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종식 할아버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분이 열정이 넘치시니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우리 마을에도 오랜 지혜와 경험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종식 할아버지의 차분한 응대에도 도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제가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옆 빈터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어떨까요? 제 차만 해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다른 방문객들도 불편할 테니까요. 도연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빈터는 오랫동안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마을 행사 때 주민들이 모이는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옆에는 귀한 느티나무도 있었죠. 그 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마을 행사 때도 꼭 필요한 공간이고요. 주민 몇 명이 반대 의견을 내자 도연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때 종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님, 그 땅에는 우리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것들도 있지요. 다른 방안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종식 할아버지의 말에 도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죠. 역시 시골 마인드는 다르네. 발전을 거부하고 구태의연한 것만 고집하니. 이 말을 들은 주민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종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점점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인사를 건네도 형식적으로 받아넘길 뿐이었습니다. 특히 종식 할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마을 사람들은 도연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청소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도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렇게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나이 먹어서 그런 허드렛일이나 하고. 도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종식 할아버지가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일 뿐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과거와 곧 닥칠 위기 속에서 드러날 진짜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밤, 마을을 덮친 불길한 기운, 누군가의 담배 꽁초 하나가 산불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며칠간 계속된 가뭄과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 불길을 순식간에 키웠죠. 안살리 뒷산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건 밤 11시경이었습니다. 불이야, 산불이다. 마을 이장인 종식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마을 방송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렸죠. 잠들어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 당황한 목소리들. 하지만 종식 할아버지의 침착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마을회관으로 모이세요. 귀중품만 챙기시고 서두르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나지막한 음성과는 달리 또렷하고 단호한 어조였죠.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마을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부축해 마을회관으로 인도했죠. 그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처럼 말이죠. 소방서에는 연락했지만 산길이 좁아 진입이 어렵다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식 할아버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히 상황을 통제했죠.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을 확인하던 할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도연 씨가 안 보이는데 누가 봤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마을 회의에도 잘 나오지 않았기에 누구도 그의 상황을 알지 못했죠. 종식 할아버지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 양반은 마을 외곽에 산자락 가까이 집을 지었는데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민 한 명에게 대피 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도연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불길은 이미 마을 외곽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보통 노인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시각, 도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 위치한 그의 집은 마을 방송이 들리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무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긴급 재난 문자도 그를 깨우지 못했죠. 점점 가까워지는 불길과 연기,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종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잠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방진 마스크와 군용 장비였습니다. 수십 년간 보관해 온 물건들이었죠. 할아버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도 이 장비를 사용했던 것처럼 익숙하게 몸에 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럴 때를 위해 남겨둔 건 아니었지만 새까만 밤하늘이 불길로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종식 할아버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시선이 아닌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으로 변했죠.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불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75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동작, 위기 상황에 맞서는 침착함,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죠. 도연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불길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식 할아버지는 지름길을 알고 있었죠. 그는 불길을 피해 산 중턱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산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는 듯했습니다. 도연은 갑작스러운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진해지는 연기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붉은 불빛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다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전파가 끊겨 있었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현관은 이미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죽는 건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화로운 실내 장식과 고급 가구들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와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방이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죠. 숨이 점점 가빠져 갔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불길 사이로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세요? 도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비볐습니다. 방진 마스크를 쓰고 군용 장비를 갖춘 한 노인이 불길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노인의 얼굴을 보고 도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종식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이창님? 도연의 목소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가 무시하고 깔보았던 그 시골 노인이 지금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말없이 축축한 수건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코와 입을 가리고 나를 따라와. 몸을 낮추고 움직여야 해. 종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시골 이장이 아닌 명령에 익숙한 군인의 어조였죠. 그는 신속하게 창문을 통해 탈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떨려서 잘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의 솔직한 고백에 종식 할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죠. 괜찮아. 내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마.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놀랍게도 종식 할아버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번이나 이런 위기 상황을 겪어본 듯한 침착함이었죠. 도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안정감이 이상하게 도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말고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움직여. 내 뒤를 꼭 따라와. 종식 할아버지는 재빨리 탈출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도연을 이끌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죠. 집 주변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불의 흐름을 읽는 듯한 움직임으로 안전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쪽으로는 못 가요. 불이. 도연이 공포에 질려 외쳤지만 종식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믿어. 내가 알아.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들은 불길 사이를 지나 숲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산길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도연은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식 할아버지가 손짓으로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 앞으로 불길이 번져오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작은 개울가를 따라 이동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물가를 따라 내려가면 안전해. 불은 물을 넘지 못해. 종식 할아버지의 말처럼 그들은 개울을 따라 내려가며 점차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죠. 그들이 마을로 향하는 길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나무가 불에 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종식 할아버지가 도연을 밀쳐내며 외쳤고 거대한 나무는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그들 옆에 쓰러졌습니다. 순간적인 할아버지의 반응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었을 상황이었죠. 도연은 경악한 표정으로 종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5의 노인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민첩함이었으니까요. 산불의 열기와 연기 속에서도 종식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간신히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공포는 여전했지만 묘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골 이장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도연의 말끝이 흐려졌고 종식 할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민첩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짧은 대답에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식 할아버지의 단단한 손을 붙잡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노인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작은 바위 뒤에 잠시 숨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주변 상황을 살피며 도연에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으니까요. 종식 할아버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교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이 노인에 대한 경외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불로 인해 약해진 토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식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공포에 질려 비틀거렸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이끌었습니다. 그들 뒤로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도연은 발을 헛디뎠습니다.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발목이 삐끗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산사태에 휩쓸릴 위기였습니다. 그때 종식 할아버지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75의 노인이 40 중반의 성인 남성을 업고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연이 당황해 소리쳤지만 종식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발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숨찬 목소리에도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나이 든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비범한 기운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산사태를 간신히 피해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와 지위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마을회관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도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숨은 가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그런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마을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종식 할아버지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연기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얼굴, 그리고 나이가 무색한 강인한 체력. 도연은 주민들의 시선 속에서도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신뢰였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노인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빛에서 도연은 그가 평범한 이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회관은 산불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료 봉사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자원봉사자들은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구석에 마련된 임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 봉사자가 그의 발목을 살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은 회관 반대편에 앉아있는 종식 할아버지를 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챙기는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구부정한 등 뒤에 숨겨진 강인함, 주름진 손에 담긴 단단함, 그리고 평온한 눈빛 속에 깃든 날카로움까지. 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불 속에서 그를 구해낸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떠올리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귀에 박힌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종식 할아버지, 그 평범해 보이는 시골 이장이 과거 북파공작원이었다니. 도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파공작원이란 적진의 침투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도연은 고개를 돌려 말을 건넨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종식 할아버지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원로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식 할아버지는 30대 초반까지 특수부대에서 근무했고 여러 비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며칠을 혼자 버티는 것은 기본이었고 적진에 홀로 들어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목격한 할아버지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산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던 모습,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업고도 흔들림 없이 달렸던 강인한 체력까지. 그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종식 할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할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그 정적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고 종식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거만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오만했던 태도를 사과하고 목숨을 구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기억을 더듬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짧은 말과 함께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도연은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험난했을 청춘, 목숨을 건 임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조용한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결단까지. 마을회관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은 소방대원들의 노력으로 진압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와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던 그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듯했습니다. 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종식 할아버지가 주민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까지,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도연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산불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몇몇 집들은 불에 타 사라졌고 농작물은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 일어서리라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식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 마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말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자원을 이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종식 할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지 한 달. 안살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건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집들은 다시 지어지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 대신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마을은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구 과정의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도연이었습니다. 산불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도시 사업가가 아닌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이웃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해 마을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도연은 가장 먼저 마을회관 재건을 제안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던 마을회관은 산불로 일부 손상되었고 그는 이를 완전히 새롭게 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편의성을 갖추되 마을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말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지자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연은 피해 가구마다 직접 찾아가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건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해주고 심지어 서울의 지인들을 통해 의료 봉사와 법률 상담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마을을 돌아보던 종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새벽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종식 할아버지를 깎듯이 이장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도연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것, 주민들의 실제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그는 진심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그런 도연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그의 오랜 신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산불 이후 깨달은 것들을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가진 돈만 믿고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계기, 이장으로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이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 마음 같은 소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도현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도시에서의 화려한 성공이 가져다 준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 시골 마을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현은 자신의 장점을 마을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마을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고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과 연결시켜 안정적인 판매처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현은 마을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회의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도착해 의자를 정리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발언권을 얻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종식 할아버지의 지도와 조언을 존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도현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의아하게 여겼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마을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살리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도현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고 어르신들은 그를 귀한 손님이 아닌 마을의 젊은 일꾼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건된 마을회관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산불 이후 한 달 만에 모든 피해 가구가 보금자리를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고 함께 노래하고 웃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종식 할아버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안살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로 세워진 안내판이 방문객들을 반겼습니다. 함께 사는 마을, 안살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산불 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건된 집들은 더 튼튼하고 아름다워졌고 마을회관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정취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제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마을에 머물렀고 점차 서울에서의 시간보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의 집은 더 이상 호화로운 별장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도현은 종식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둘레길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산불로 훼손된 길을 다시 닦고 쉼터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도현은 삽을 들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어지고 단단해진 손이었죠. 종식 할아버지는 옆에서 나무 벤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7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법이니까요. 작업을 마치고 그들은 새로 만든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앞으로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맑고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도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년 전 처음 마을에 왔을 때에 그 오만한 사업가는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모한 도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도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제 종식 할아버지의 조용한 리더십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강력한 권위가 아닌 솔선수범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도시에서의 경쟁과 성공만을 줬던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도현은 마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종식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안산리를
친환경 생태 마을로 발전시키는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었죠. 도연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도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을 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은 언제나 현실적이면서도 마을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들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을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도연과 종식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공유된 경험과 상호 존중으로 쌓아올린 신뢰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은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도연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연 씨가 아닌 도연이로 불리며 친근하게 대해졌습니다. 그는 주민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는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연이 제안한 생태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언권을 독차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는 그런 도연의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종식 할아버지는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이장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도연이 다음 이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의 이장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식 할아버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이야말로 마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진정으로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제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미래를 그에게 맡기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 그리고 종식 할아버지가 보여준 리더십의 가치를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종식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도연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마을 이장과 서울에서 온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리의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종식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길을 걸으며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안산리의 미래처럼 말입니다.